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여수 쌍봉천의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이 물티슈로 밝혀졌습니다. 오수 펌프장을 확인했더니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 설비가 물티슈로 막히는 바람에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건데요. 하루에도 무심코 몇 장씩 쓰는 물티슈, 환경에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왔습니다. 도심과 농촌에 흐르는 작은 하천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요. 물과 먹이,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생물체의 이동로도 에너지가 운반되기도 하고요. 여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하천에 참 많은 것을 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국회 대정부 기간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먹을 수 있냐 없냐 유치한 공방이 오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유치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부터 돌아보는 시각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서 주민 발의 방식으로 여수시 조례 개정에 직접 나서고 있어요. 네, 여수시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위한 그동안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한 차례 추진됐지만 해당 의원들이 이 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바꿔보겠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 최근까지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조건인 3,380명 이상의 주민 연설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수시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수시 청구권자 총수 23만 6,535명의 70분의 1 이상인 3,380명의 주민 동의, 그러니까 주민 서명이 필요한데 일단 청구 요건을 갖춘 상황입니다. 이 조례 개정 서명 청구 요건을 충족한 주민들은 현재 서명인 명부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서명인 명부가 여수시에 제출되면 여수시는 열람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릴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 웅천지구 생수 거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조례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웅천지구 생수거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이 조례 개정 내용은 여수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 가운데 해당 생수계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137제곱미터당 한 대,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초과 112제곱미터당 한 대로 기존의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제출하게 될 개정안의 내용을 기존 조례와 대비해 보면 기존 조례가 오피스텔 전용 면적 기준 57제곱미터당 한 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주민들은 한시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웅천지구 생숙 주민들은 추가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가능 범위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했는데요. 주민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 거리를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설 주차장과 관련해 현재 여수시의 조례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까지 경계선 직선 거리가 200m 이내, 도보거리 400m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공임 어쨌든 다시 여수시 의회로 넘어가게 된 셈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의 반대 여론이 좀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의회로서는 안건 심의에 더욱더 좀 신중해지고 예민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역의 공익을 위해 지역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나서서 이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이해관계단체 주민들이 직접 해당 내용을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여수시 의회 의원들이 직접 발의했다가 안건 상정이 무산된 상황이고 지역 정치권에서 이 당원 모집 논란의 불법성까지 불거지면서 이 생숙 특혜성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의 형식으로 이 상정된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과연 이번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안을 여수시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열람과 이의 제기 등의 절차도 남아있죠. 안건 상정 이전의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 의회에 여순 11구 사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순천대학교가 해당 조례안에 여순 사건 분야 대학원의 석 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제안하고 나섰어요. 네, 최근 순천시 의회에 여순 11구 사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순천대학교가 여수 11구 사건 분야의 대학원의 석사와 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한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순천대학교는 발의된 개정 조례안 제4조 1항 4호에 평등 등 인권교육 및 연구원 양성이라는 내용을 평등 등 인권교육 및 여수 순천 11구 사건 분야의 대학원과 석 박사 전문 인력 양성으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순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 사건 특별법은 제정이 됐습니다만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되어 왔고 지자체가 전문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 이후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접수나 여순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실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조사나 연구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해당 자료를 발굴하거나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전문가 양성을 지역 대학과 연계한다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지역사회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기존 조례안에 추가로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금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4.3 연구 분야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며 순천대학도 같은 케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대학교는 학교 대학원생들을 여순 11구 사건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힘이 될 것이고 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순천대학에는 현재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으로 대학원에 2021년부터 여순 지역과 석사 과정이 개설돼 현재 1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올해 후반기에 박사 과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시의회에 요청한 조례 개정안 관련 안건은 최연아 순천시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정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라는 명칭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건의에 대해 오늘 오전 해당 안건을 대표로 발의한 최연아 의원을 통해 안건 처리에 대한 입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최 의원에 따르면 일단 대학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로서는 이미 안건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 뒤늦게 이 수정 의결에 대한 추가 내용이 건의되었고, 이 제주대학의 경우처럼 시와 대학 간의 사전 업무 협약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여서 이 의원들 간에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미 충분하고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안 되더라도 추가로 논의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진보당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또 그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이봉남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6월 7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차 정례회입니다. 6월 회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회기 때는 결산검사, 지난번에 이제 결산검사 대피원을 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또 각 위원회에서 전년도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은 뭐 다 아시다시피 60 민주항쟁 36주년 기념 광주 전남 이제 기념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화를 이끌어낸 60 민주항쟁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을 했지만 다시 민주화를 이끌어내야 될 이런 암울한 시대가 아닌가, 분위기를 같이 좀 공감하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런 일주일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백 의원님은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2주 만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일요일 날 있었던 행사가 가장 좀 알리고 싶은 행사입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요. 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광주 전남 새로운 100년이라는 단체에서 광양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읍면 쪽으로, 동지역에는 농촌이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뭐 칼갈이 봉사 정도는 했고 나머지 면 단위 쪽에 하우스라든지 매실따기 농촌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보면 요즘에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도움이 됐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하우스도 직접 가봤는데 하우스 농가에서도 이제 재배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멀칭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비닐 해놓은 걸 이걸 다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농기계로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뭐 10명, 15명씩 이렇게 마을마다 배치돼 가지고 실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광주 전남 새로운 100년이라는 단체를 아마 좀 생소하실 건데 예전에 그 이석기 의원 그 뭐 하고 나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진보 성향이 있는 당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진보연대라든지 이런 단체가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또 뭐 기왕 또 같이 또 이야기 나눈 김에 또 궁금했던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광양에 저희가 어제도 서동용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그 이순신 철동상 관련된 거 예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결됐잖아요. 결국에 다시 한번. 네네 부결됐습니다. 근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색출 관련된 이야기가 또 광양에 좀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다른 당이어서 그것도 부의장이셔서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만 뭐 좀 들려주실 만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뭐 다른 정당을 떠나서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어떤 안건과 관련해서 뭐 소신껏 이렇게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보는데 이것이 네. 이제 당론이냐 아니냐. 실은 이제 당론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당이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소신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제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론이라는 것이. 당론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를 들자면 저희 14명의 광양시 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11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표결해서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 거대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모든 안건을 관련해서 당론으로 결정해버리면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너무 지배 개입에 대해서 너무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은 듭니다. 뭐 개인의 의견과 분위기도 같이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봉남 의원께는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저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 여순 사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순천대와 함께하는 것, 순천시 의회에다가 추가 좀 해달라 이번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조례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 네. 이제 저도 지금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우리 특위에서 개정안을 전부 개정안을 이제 특별법 발의 이후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돼서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제 제안 설명이 이제 있기 전에 그 순천대학교 대학원 여순 지역학과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이 해당 조례에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이제 뒤늦게 온 걸로 이제 파악이 좀 됐고요. 네. 실은 21년에 이 지역학과 여순 지역학과가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째 이게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필요한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이제 전부 개정 조례에 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학과가 앞으로 어떻게 탄탄하게 운영이 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조례로 또 별도로 좀 담아도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저는 제안을 했고 해당 또 상임위에서는 우리 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이제 그대로 이제 통과를 했고 아마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될 어떤 이런 사안으로 얘기를 하고 특위에서 제안한 안대로 아마 통과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사항 업데이트까지 전해드리면서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제가 드린 주제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는 이번 주 역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순을 지금 밟고 있어요.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진행할 계획이고 생업에 직격탄 맞는 어민들께서 어제 단체로 서울 상경에서 또 집회를 또 가졌습니다. 또 두 분께서도 아주 유심히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도 나오고 있지 않고 지자체 대응 또한 아직은 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 문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백 의원님, 그 광양시 의회에서도 최대원 의원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분 발언에서 이 관련된 지자체에도 역할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광양시 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이야기가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제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최대원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여수나 순천하고 같이 이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 하나 하고 그리고 원전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뭔가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조만간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 전국에 있는 수산물들이 다 집화되고 지역에서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수산물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뭐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성 검사에 대한 강화를 주문하는 5분 자유 발언이었고 시에서는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에 보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이 지금 미흡하다는 부분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 지역의 그 시민 활동가 한 분이 예전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견초식 입니다 하고 4글자로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이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안전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밑에다가 같이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풀이하자면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라는 이렇게 한자로 적어놨길래 제가 그걸 저게 무슨 말이다냐 하고 한참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방금 이 사자성어로 대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순천시 의회 안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 지난 5월 회기 때 아마 저번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그 이런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 네네네. 그때 이야기하셨죠? 의결해서 이제 각 부처라든지 해당 뭐 정당에 다
저희가 이제 보냈고요. 그때 이후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시운전이 코앞이에요, 지금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주제를 저도 지금 받고 지금 피부로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긴박하고 행동으로 좀 더 나서야 될 때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네. 저희 의회에도 이제 의원님들께도 지금 이 얘기를 좀 드렸고 시에도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직 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제 의회에서는 이 심각성을 알고 이제 뭐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서명을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단위에서 반대 서명들을 좀 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시민들에게 이 긴박함을 알리고 각 분야에서 지역에서 사실은 이 반대와 그다음에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이 어떤 그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지금 오늘 함께 좀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2차 그 본회의에서 이제 그 동료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내부적인 분위기들. 네. 뭐 지금 자체 상황에서 논의가 조금 늦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예고를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일이 진행돼 버릴 줄은 사실 누구도 예측을 좀 못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거 저희가 이 주제를 한 두어 번 연속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저희는 좀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번 드리는 것입니다만 지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시기가 근데 계속 임박해 오고 있어서. 아니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을 지금 돌입을 했는데 예. 정부 차원에서는 너무 지금 대책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라고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정치 검증되면은 오염수 마시겠다고 한덕수 총리가 또 최근 이야기를 했어요. 참 답답합니다. 좋은 데 있는 그 뭐랄까요, 뭐 물 수입해서 안 드실란가 모르겠는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해서 방류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산물에 대한 당신들이 정말로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우리는 전면 수입을 안 하겠다고 뭐 강하게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어서 특히나 생계가 걸려 있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대규모 집회도 또 진행했고 저희 지역에서도 아침에 뭐 버스 한 대로 해서 올라가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생존권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이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묘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지자체 차원의 어떤 뭐 대책도 이제 필요하지만 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대책을 마련하고 이 결정을 내려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네, 아까도 그게 맞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 앞에 가서 이 반대 투쟁을 하고 생존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어민들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죠. 보니까 남태평양 주변의 국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랄지. 네, 그래서 이 정부의 이 심각성을 알리려면 지역에서부터 이 분위기들이 심각성에 관한 부분이 같이 인식이 되고 이 분위기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다들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민사회라든지 또 어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정치권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 각 분야에서 사실은 조금씩 좀 불길처럼 좀 이렇게 일어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심각성에 대한 어떤 이 여론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이 방법을 조금 빨리 좀 찾아서 전달을 하는 게 좀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어제는 또 보니까 그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 막 사놓으시려고 이 천일염이 요즘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없어가지고 못 판다고 하는데. 품귀 현상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요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는 광양시 백성호 의원, 순천시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언더독 팬들께서 꺼내시는 주제 먼저 백 의원님 꺼내주시죠. 네, 저희 지역에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예. 일단은 좀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투쟁을 잠깐 접는 뭐 행사라고 하면 행사고 이런 걸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정비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고 저희들이 4월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 기자회견도 했었고 전체 의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철 소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그랬죠. 계속 했거든요. 1인 시위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달 30일에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결과를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줬고 지난주 8일에 최종적으로 1인 시위를 종료하면서 포스코에게 상생 약속 이행 여부를 강력히 하라고 요구하고 향후에도 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단 이제 중단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네 가지 주요하게 이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협력업체에서 자회사로 이렇게 채용되신 분들 이분들의 임금 상승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부분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기존의 협력업체가 사회공헌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동안 했던 사회공헌 활동이 중단될 것을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 이걸 전달했는데 본인들은 이것을 승계하고 체계적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자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용하는 인력과 관련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선 채용하라는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광양시 의회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전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없죠. 알기로 1인 시 개인적으로 한 경우는 있습니다. 릴레이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신 것은 처음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또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또 옮기셨을 텐데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상 처음 있는 일을 해보시니까 드는 생각, 소감, 아쉬운 점 이런 게 있으시면 뭐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기업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운영 형태를 바꿈으로 해서 지역 경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는데 기간에는 이것에 좀 소극적으로 의회가 대처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것도 지역과 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걱정거리를 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구로서 문제 제기하고 어찌됐든 그 기업이 그 우려되는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견인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하면서도 항상 아쉬웠던 것이 실제로 정비 자회사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분들 뭐 그 근무 형태가 바뀌는 노동자들이나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예.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 애로사항을 좀 많이 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많이 못했다라는 것하고 뭐 이번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동참을 또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숙제로 좀 남는 것이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동참도 좀 이끌어내고 실제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여러 장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좀 반성도 또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네, 이봉남 의원께서도 이 주제 뭐 여러 번 또 같이 접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드는 생각 총평 좀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백성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광양시 의회에서 이제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원님들이 1인 시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직접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다. 지역사회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해결의 노력을 보이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높이 사고요. 네. 다만 이제 방금 이제 뭐 4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답이라든지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뭐 꼭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답은 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의회에서 그동안 쭉 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어떤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니터링이 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제안하거나 또 요구했던 부분들을 어떤 그 법제화라든지 혹은 이런 걸 통해서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마련이 됐는가도 이제 궁금한데, 이런 부분이 좀 향후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제안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광양시 의회에서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수를 보내고 또 잘 좀 풀리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백 의원님, 시민들께서 이봉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모니터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 예. 20초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간에 저희들한테 5월 30일 날 와서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약속으로 어떤 뭐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파워포인트 자료 또한도 저희 시민들과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행 여부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원래 있던 협력업체하고 계약이나 납품했던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황을 데이터로 좀 달라, 그래야 다음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영업상의 이유로 그걸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모니터링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좀 했었는데, 향후에 그런 자료도 좀 받아서 이행이 잘 되는지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남 의원께서 꺼내시는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순천시 의회 이번에 이제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농업회사법인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순천만 가든마켓은 뭐냐면 정원수, 또 정원용 식물, 정원 자재, 이 용품, 이런 정원과 관련된 식물이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 그 부대 시설을 말하는데요. 그 순천만 이제 국가정원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에 그때 타당성 영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5년, 5년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작년 3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한 319억 정도 들어갔고요. 시에서 10억, 민간 주주 10억 정도에서 총 자본금 20억 정도로 31개 입점업체가 지금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장을 한 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결산검사와 그다음에 이렇게 그 회계 감사를 좀 해보니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었던 부분을 봤을 때 판관비가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매출 총이익이 2억 한 1,900 정도 되는데 매출에 비해서 나가는 판관비가 훨씬 많아서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적자라는 거죠. 적자를 이렇게 네. 보고 있다. 영업 손실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1년의 운영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후에도 이 적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의회에서 강하게 좀 질타를 했고 이걸 어떻게 좀 정상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지역사회의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오늘 한번 좀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일단 네. 도소매 사장님들의 반발도 개장 전부터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었는데 첫 해 영업 손실이 이제 마이너스 5억이 넘는단 말이죠. 근데 이 기간이 박람회 기간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이게 줄어든다고 또 다가 아니고 흑자를 또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박람회 기간이라기보다는 작년, 네. 작년 한 해만이에요? 그렇죠. 작년 개장을 3월 했으니까 3월에서 12월까지 아하. 1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타겟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기대를 이제 걸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이 적자를 이렇게 빨리 면하기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운영될 때부터 이 운영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는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이 가든마켓을 구성을 하고 있는 또 이사진들이 일부 또 그만두면서 다시 또 위촉을 해서 맞아요. 선임을 해서 이제 구성이 다시 지금 돼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든마켓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시하고 가든마켓하고 이걸 어떻게 좀 정상화를 해볼 건가, 판매 수익을 어떻게 해볼 건가, 그다음에 영업 손실을 어떻게 줄여볼 건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과 아예 지역사회에 좀 열어놓고 이미 지금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어쩐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와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다양한 이게 층이 좀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을 해보고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방향 함께 전환까지도. 그렇죠. 예,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300억이 넘게 그리고 이 민간 주주 그리고 시에서 출자한 어떤 20억이 이렇게 투여된 이 사업이 이 정원의 도시 순천에 맞게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씀하셨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품목 확대 말고 뭐 더 있어요? 경매, 인터넷 경매라든지 경매를 해본다라고도 했고 또 인력 운영도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판매장들이 이제 있는데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 이 구조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역사회 여러 가지 화해협회라든지 또 조경수라든지 또 다른 분야들이 함께 협업하는 어떤 그 정원의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후방적 어떤 그런 그 시설로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백 의원님께 한 30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네. 주제 관련 다 열어놓고 말씀하고 싶으신 포인트 말씀 주시죠. 강물은 가급적이면 우물물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이 순천 가든마켓 관련해서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있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은 안 해야 되고, 민간 영역에서 수익성 때문에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처음 시작부터 애초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생계가 유지하고 있는 민간에 있는 분들, 이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더독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죠.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남의 각 시군을 대표해서 연극의 매력에 빠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전남 청소년 연극제 소식인데요.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연극제 전남 대표로 출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서 틈틈이 준비한 작품으로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예, 뭐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극제의 자세한 이야기 양훈순 연극협회 여수 지부장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여수 연극협회 지부장 양훈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전남 청소년 연극제가 여수에서 열려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33회 전남 청소년 연극제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열리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해서 여수에서 개최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 대회를 나가기 위한 예선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 군, 대표,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친구들이 여수로 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등을 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제27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 전남 대표로 밀양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실상 연극계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연극계 연출가님 또는 유명한 배우님들
우리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뭐 영화 배우 탤런트들 대부분 다 연극 배우 출신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실상. 엄청 떨릴 것 같아요. 밀양이 연극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아트센터 무대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들이 꾸는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극 재밌네? 한번 해볼까? 이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작품들이 또 다 창작극으로 나온다면서요. 대부분 다 창작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게 되고 또 쓴 대본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협업하면서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 현재 청소년들의 자기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해결점들 찾아가는 과정들이 그 작품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시나 소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희곡이잖아요. 책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른 경험을 할 것 같거든요. 희곡 자체가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제 작품 분석을 하는 과정도 실은 아이들의 경험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상황들이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매체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상의 대화가 좀 더 많지 친구들하고 부대끼면서 말하는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상 연극이라는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을 이루어야 하는 과정을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자기 일상의 패턴들을 지배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연극이라는 작업에 공간을 내주는 거죠.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내어주면서 대사 분석도 하게 되고 인물 분석도 하게 되고 또는 서로 지지해주는 말도 하게 되고 서로 또 내 생각도 다른 친구하고 다른 부분을 또 발견하면서 또 앞으로 성장하니까 나가는 과정들을 겪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작품을 읽다 보면 혼자만의 생각이 좀 더 크다라고 하면 희곡 대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같이 수용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그런 이야기가 또 숨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또 공연 예술이다 보니까 공연으로 풀어놔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서 친구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막 좌절하거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죠. 일단 작품을 쓰는 과정 중에서 이야기들이 구어체로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의 이야기들, 생각들을 좀 읽을 수 있고요. 어른들이 모르는 그 친구들만의 고민들이나 관점들에 대한 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잘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뭐 이런 경우도 물론 생기죠.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마음을 풀고 열어서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질풍노도라는 단어를 괜히 쓰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수용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들만의 또 언어로서 풀어내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무대를 지켰고 공연을 또 하고 나면 그래도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가 지켜지지 않을까요? 이 청소년 연극제 어떤 시군에서 이번에 참여하게 될까요? 여수, 해남군, 무안군, 광양시, 그다음에 순천시 5개. 여수에서는 어떤 학교가 출전해요? 충무고등학교에서 18 그리고 우주라는 작품으로 우리 충무고에 차호준이라는 친구가 쓴 작품으로 지금 이번에 대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7등급, 8등급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그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자충우돌 일어나는 과정들인데 실상 1등급이었던 그 친구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학교가 변화되는 과정들도 그려낸 이야기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실까?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이신 주효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동화상도 여러 번 받으셨고 배우라면 다 한 번쯤 그분한테 연출 작품에 정말 출연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연출가이신데 2인극 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간월도에서 열고 계십니다. 출연한 청소년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몽 간월도에서 여수까지 내려와서 심사위원을 맡아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좀 많이 보시면 또 아실 만한 우리 탤런트 기주봉 선생님께서 또 심사위원으로 내려와서 또 고생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전남 청소년 연극제에 출전하는 우리 친구들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사기? 그래서 뭐? 적게 사다르게 뭐길래 지금이라도 올라오면 되잖아. 오, 대단한데. 하지만 넌 딱 거기까지야. 그치, 볼 수 있어. 너 같은 사기꾼은 볼 수 없는. 김본 학생, 동료들과 열심히 연습하면서 1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거지. 안 맞는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잘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해남고등학교 연극 사장님 만세! 우리 여수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광양 중마고등학교 작품이 올라가고요. 수요일날은 공연이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수요일날 시험 보는 학교가 많아가지고 15일날은 이제 새 학교가 공연을 하는데요. 11시에 순천 효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2시 반에 해남고등학교, 4시에는 무안에 있는 전남예술고등학교 친구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그리고 5시에 시상 및 폐막식을 진행이 됩니다. 공연을 하고 나서 그날 바로 또 심사를 마지막 날이니까 네. 등을 가려서 본선으로 전국 연극제 미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떨려요. 제가 떨리네요. 15일까지 전남 청소년 연극제가 진행되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연극을 하시는 선배 입장에서 청소년 연극을 하는 이 연극 배우들이 원석 같고 보석 같고 보시면서 항상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클 것 같아요. 일단 청소년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그 친구들의 에너지,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거를 도전해 보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일단 이제 먼저 그 길을 걸어왔던 입장에서 뭐 조명이든 음향이든 의상이든 무대든 뭐라도 이 아이들 빛날 수 있게끔 그 무대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네요. 응원도 해주시고 공연도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